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내 사주 명식에서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 이런 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명식을 보면 비경겁제 강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사주의 구성에서 볼 때 비경겁제가 강한 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부자가 되기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은 되게 자존심이나 고집이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보다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영업, 즉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어느 분을 예로 들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신사년 경자월 신축일 그리고 신묘시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대개 묘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천간이 전부 비경겁제로 되어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일찍 사회적으로 성공했죠. 20대에 대기업의 사장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일찍 부자가 됐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요, 사주가 신강해지니까, 내 힘이 세지니까 재물운을 뜻하는 재성운을 취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부자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대운이 좋을 때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사람이 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 30대, 40대, 50대, 60대 뭐 이럴 때 대운이 좋을 경우에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경겁제가 강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간목일간이다,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처럼 이렇게 신금일간이다, 그러면 인성하고 비겁에 해당하는 금기운하고 토기운이 내 대운에 들어오면 안 좋은 거잖아요. 내가 지금 신강하니까, 지금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그 24살서부터 33살 사이에 정유대운에 유금이 들어왔고, 34살부터 43살까지 그 사이에 신금이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금기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신인 금기운이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뭐 신강하다, 신약하다 뭐 이런 걸 따질 때 있잖아요. 비경겁제가 들어와서 기신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럴 때 재물 취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신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돈을 못 벌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다른 쪽으로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의 관계라든가 이성운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뭐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안 좋게 풀리고요. 실제로 돈을 버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경겁제 강한 사람들이 운이 좋든 나쁘든 돈을 버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니까 돈 버는데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비경겁제 강한 사람들이 내가 돈을 벌고 싶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겠어,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 자체가 부자 되기에 유리한 사주인데 아무래도 자영업을 하는 게 낫겠죠. 봉급쟁이보다는 자영업을 하는 게 낫고, 그리고 운을 봐가지고 내가 무슨 투자라든가 뭐 이런 주식 투자라든가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렇게 이제 가감한 재테크,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사주를 예로 봤는데 그 다른 분들의 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태원에서 크게 칵테일 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태원에서 크게 칵테일 바를 하고 미군들에게도 꽤 유명한 바니까 사업이 잘 됐다는 얘기고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보면 경신년, 갑신월, 경호일, 경진시 이렇게 되어 있고 비경겁제가 무려 5개나 됩니다. 그러면서 돈을 나타내는 재성운은 양쪽에서 쌍충을 당해요.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재성운이 쌍충을 당하는데 이 재성운이 뭘로 작용했어요? 시어머니로 작용한 거예요. 시어머니로 작용해서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토금이 기신운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26세 신사대운에도 천간에 금기운 겁재운이 들어왔고 경진대운에도 토금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고부 갈등 때문에 3년 만에 이혼. 그러니까 신사대운에 이혼한 거겠죠. 그리고 그 이후 바 사업에만 몰두하고 특별히 애인은 만들지 않고 7살 된 아들만 키우고 살고 있어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신청한 지는 한 40세 정도 됐을 때 그때 신청한 거지만, 이 경진대운이 우리가 생각할 때 기신운이니까 이 사람한테 별로 안 좋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안 좋다는 게 그럼 뭐 사업을 한다든가 하다가 망한다든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경겁제가 강해지면서 기신운으로 작용할 때는 되게 돈은 벌어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사업을 했다는 것이 성공 요인으로 볼 수 있겠죠. 이분은 어린 시절에는 가정 형편이 어렵게 되고 공부도 잘하지 못해서 고등학교도 겨우 전수학교를 다녔는데, 이 대학 총장의 비서로 취직하면서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되었고, 소개로 만난 똑똑하고 멋진 남자와 결혼하여 현재 수입업체의 대표자로 있으며 실질적인 업무는 남편이 뒤에서 다 하고 있고 두 아들도 사학과로 장성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화토로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시절이 안 좋았죠. 어린 시절에 화토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특별격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격이라는 것은 화토가 용신이에요. 왜냐하면 화토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토에 충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에게는 비경겁제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7개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특별격 사주는 비경겁제, 식신상간 이런 것이 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구성상 봤을 때는 이분이 비경겁제가 7개나 되는데요. 33~4세 이후로 용신대운으로 흐르면서 이분이 이제 그 지금 요 내용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남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고, 그리고 자식들도 효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분이 34세에서부터 용신대운으로 흐른 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이 돈을 버는 시기죠. 되게 30대부터 돈을 버는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제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비경겁제가 아주 강하지만 결국은 사업을 해가지고 그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 여러 가지 십성에서 비겁이 강한 사람, 식상이 강한 사람 많이 있지만 비겁 강한 사람이 부자 되기에는 가장 유리하다. 왜냐하면 안 좋은 운이 들어올 때에도 돈을 버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분이 직장생활 자체도 안 맞아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뭐 대기업 같은데 좋은 회사 아니면은 내가 보통 회사를 다녀갖고 만족할 만한 그런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비겁 강한 사람들은 자영업을 하는 걸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주 공부 혼자 하기 힘드시죠? 요령을 몰라서 그래요. 요령을 깨우쳐주는 이규호 사주 강의를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라도 3개월 후면 기본적인 사주 분석이 가능한 사주인이 됩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사주의 핵심 이론만 정리해서 알려드려요. 수강 후 바로 현장 상담이 가능한 이규호 사주 강의. 토요일은 서울, 일요일은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사주 기초과정 주 1회 3시간, 8주 전문가 과정 주 1회 6시간. 이규호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공부해보세요. 사주도사가 될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규호 사주 강의.